안녕하세요. 케어9 자문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최성욱입니다. 정형외과라고 하면 뼈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척추 및 사지의 뼈를 포함해 관절, 인대, 근육, 힘줄처럼 움직임에 필요한 구조의 문제를 치료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치료는 단순히 수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게 움직이고 상처 및 관절의 위험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시점에서 간병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형외과 간병 현장에서 가장 난감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 도와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두는 게 맞나요? 정형외과 환우는 너무 안 움직여도 회복이 늦어지고 또 너무 무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은 매일 어느 정도가 환자에게 안전한지를 판단해 케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정형외과 환우를 간병하실 때 질환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보셔야 할 기준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넘어짐입니다. 정형외과 병동에서 낙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단순히 다리를 수술하신 분들 뿐 아니라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으로 걷기 힘든 환우분들이 많이 계시죠. 환우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간병인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고는 걷는 순간보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방향을 바꾸는 순간, 화장실로 들어가는 순간에 더 많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우가 걸을 수 있는가 보다는 일어나는 10초 동안 균형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동선에 위험한 순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어설 때 잠깐 멈추지 못하고 바로 휘청이는지, 몸을 돌릴 때 한쪽으로 쏠리는지, 화장실 앞이나 침대 주변에 발이 걸릴 만한 요소가 있는지, 이런 작은 순간들을 놓치게 되면 실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번째, 막힘입니다. 막힘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피가 도는 흐름과 신경 전달이 막히는 신호가 생기지 않는지 보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환우는 수술 부위의 붓기나 깁스, 부목, 압박 고정 때문에 손끝, 발끝처럼 몸의 가장 먼 부분으로 가는 순환이 줄거나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또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다리 혈류가 느려지면서 혈전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수술 직후 2, 3일이 혈전이 가장 잘 생기는 시기입니다. 간병인께서는 복잡하게 외우지 마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색, 온도, 감각. 손끝, 발끝 색이 평소와 달라지는지, 유독 차가워지지는 않는지, 새롭게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묵직하게 아프다면 혈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환우의 상태를 확인하실 때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라는 변화입니다. 괜찮던 손끝, 발끝이 갑자기 달라지면 순환이나 신경 쪽에서 막힘이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눌림입니다. 정형외과 환우는 통증 때문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 자세가 한쪽으로 고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위의 피부가 계속 눌려 욕창과 같은 피부 문제가 생기고 전신 컨디션이 무너져서 회복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눌림은 2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피부에 눌린 흔적이 쌓이는지, 그리고 몸 전체 컨디션이 떨어지는지. 피부는 압력이 몰리는 부위를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엉덩이와 뒤꿈치에 붉어짐이나 쓸림이 생기지 않는지, 혹시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지 않는지를 살펴주시면 됩니다. 전신 컨디션은 피부보다 먼저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잘 드시던 분이 절반도 안 드신다거나
말수가 줄고 표정이 없어진다거나 불러도 반응이 느려진다면 몸 전체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케어9 간병백서 정형외과 편 첫 번째 시간으로 정형외과 환우를 간병하실 때 질환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형외과 환우를 케어하는 간병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넘어짐, 막힘, 눌림. 첫 번째, 넘어짐. 걷는 10분이 아니라 일어서는 10초의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두 번째, 막힘. 손끝, 발끝과 같은 말단의 색, 온도, 감각이 갑자기 달라지는지, 특히 수술 직후 처음 며칠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 눌림. 엉덩이와 뒤꿈치 피부의 상태, 그리고 환우의 식사량, 말수, 반응을 잘 확인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정확히 확인해 주신다면 처음 정형외과 환우를 간병하시는 간병인 분들도 불안함 없이 환우의 곁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고관절, 무릎, 척추, 다리, 발목, 족부골절처럼 정형외과의 주요 질환과 수술별로 오늘 세운 기준 중 어떤 것들이 특히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의료진에게 바로 알려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우의 곁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치료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케어9 간병백서 정형외과 편과 함께 환우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간병인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케어9 간병백서 정형외과 편 두 번째 시간으로 고관절 골절과 인공고관절 수술 후 환우 간병의 핵심 조치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가 만나는 관절로 몸의 체중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골절이 생기면 통증이 매우 크고 다리에 체중을 싣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서 일상생활이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고관절 골절은 특히 연세가 많으신 환우분들이 낙상 후 많이 겪으시는데 상태에 따라 금속판 고정 또는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고관절 치료는 수술 자체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 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수술 직후부터 통증 조절, 상처 관리, 보행 재활, 낙상 예방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기간은 환우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 직후부터 재활이 시작되고 퇴원 이후에도 일상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고관절 환우는 회복을 위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증과 근력 저하 때문에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생기기 쉽고 회복 초기에는 특정 자세에서 관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 곁에서 위험 순간을 먼저 잡아주고 안전하게 움직이게 돕는 간병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통증과 그로 인한 움직임 제한이 흔하고 일어나거나 방향을 바꿀 때 통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마취 영향으로 기운이 없고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며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우가 수술 직후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간병인이 크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형외과 간병의 공통 기준으로 넘어짐, 막힘, 눌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고관절 환우에게는 특히 넘어짐이 회복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관절 환우 간병을 위한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탈구 예방, 둘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고관절 수술 후 초기에는 인공관절과 주변 조직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 특정 자세에서 탈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안내받은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은 실제 환우 간병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한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를 꼬는 자세. 다리를 꼬면 고관절이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인공관절이 제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엉덩이를 90도 이상 깊게 굽히는 자세입니다. 엉덩이를 깊게 굽히면 관절 앞쪽 공간이 좁아지면서 인공관절이 앞으로 밀려 탈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은 환우에게 말로만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작들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우가 자세를 바꿀 때 간병인은 환우가 다리만 따로 비틀어 돌리지 않게 하고 몸을 회전할 때는 몸통과 골반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속도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앉을 때는 너무 낮은 의자나 깊게 푹 꺼지는 자리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두 자세 모두 아프면 그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관절 환우에게 낙상은 회복 과정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병인은 환우의 낙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방향을 바꾸는 순간, 화장실에서 앉고 일어나는 순간을 주의 깊게 케어해 주셔야 합니다. 간병인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두르지 않게 속도를 잡아주는 것. 천천히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환우가 일어설 때 중간에 잠깐 멈추는 호흡을 넣어줍니다. 둘째, 동선을 정리하는 것. 발에 걸릴 수 있는 물건, 미끄러운 바닥, 문턱 먼저 정리하고 특히 야간에는 조명을 먼저 켠 다음 움직이게 돕습니다. 셋째, 환우가 잡을 고정된 지지점을 먼저 확보하는 것. 움직이기 전에 환우손이 난간이나 보행기 같은 안정된 지지점에 닿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첫 발이 나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환우가 휘청하거나 발이 꼬이거나 아차 하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바로 멈추게 합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멈춰요. 둘째, 환우를 앉히거나 기대게 합니다. 가까운 의자나 침대 또는 안정된 지지물 쪽으로 이동합니다. 셋째, 통증이나 어지러움, 다리 힘을 짧게 확인합니다. 어디가 갑자기 더 아프세요? 어지러우세요? 다리에 힘이 빠져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뚜렷하면 그 다음은 무리해서 다시 걷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고관절 수술 환우를 간병하실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은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낙상, 미끄러짐, 침대에서 내려오다 주저앉는 등 사고가 있었던 경우, 갑자기 통증이 확 올라가고 체중을 못 싣거나 다리가 이상하다 표현을 하는 경우, 다리 모양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거나 움직일 때 극심한 통증으로 자세가 안 나오는 경우, 한쪽 다리가 유독 붓고 아픈 흐름이 새로 생기는 경우. 오늘은 고관절 골절, 인공고관절 수술 환우를 케어할 때 꼭 필요한 간병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탈구 예방을 위해 대표 금기 자세를 피하도록 동작을 단순하게 만든다. 둘째,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환우의 속도, 동선, 지지점을 먼저 잡아준다. 그리고 휘청하는 순간에는 우선 멈추고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있거나 갑자기 통증이 늘거나 보행 능력이 확 꺾이면 그때는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릎 인공관절, 무릎 수술 환우로 넘어가서 붓기, 통증의 흐름과 보행 적응에서
간병인이 실제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이 정확히 알수록 환우의 회복이 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케어9 간병백서 정형외과 편 3번째 시간으로 무릎 인공관절, 무릎 수술 환우 간병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은 서고, 걷고,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서 몸의 무게를 직접 받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아픈 걸 넘어 일상생활이 한꺼번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간병이 필요한 무릎 수술은 크게 2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 관절이 닳아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관절 안의 손상, 반월상 연골판이나 인대 손상 및 무릎 주변의 골절 같은 문제로 관절 안쪽을 관절경이나 금속판으로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릎 수술은 수술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수술 후에 진행되는 재활이 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무릎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수술 종류와 환우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수술 후 통증 조절과 보행 재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외 무릎 수술은 병원에 따라 비교적 짧게 입원하거나 상태에 따라 며칠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 환우에게 간병인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릎은 회복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걷고, 굽히고, 펴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런데 통증이 올라오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붓기가 더 남습니다. 그러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는 식으로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병인은 환우가 회복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속도와 동선을 잡아주시고, 무너지는 순간이 보이면 바로 멈춰서 흐름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릎 수술 후 가장 흔한 증상은 붓기와 통증입니다. 특히 수술 후 며칠간은 수술 부위의 붓기가 눈에 띄고 움직일 때 통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어색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 특히 걷는 중간보다 일어설 때나 첫 발을 디딜 때 더 불안해하는 모습도 흔합니다. 이런 증상은 흔하지만 간병인이 보셔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통증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쉬면 다시 증상이 가라앉는지, 그리고 어제보다 전체 흐름이 좋아지는지입니다. 정형외과 환우 공통 간병 포인트 3가지, 넘어짐, 막힘, 눌림을 기억하시죠? 무릎 환우는 그 중에서 특히 넘어짐, 첫 발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무릎 환우의 특성에 맞게 3순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붓기 통증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무릎 수술 환우는 하루에도 붓기와 통증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 운동을 한 날은 일시적으로 더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간병인이 해야 될 조치는 단순합니다. 통증이 올라가는 날은 더 시키기보다 속도를 낮춰서 흐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움직이기 전에 한번 쉬고 출발하기. 급하게 첫 발을 떼지 않도록 서기, 잠깐 멈춤, 첫 발, 순서로 가기. 재활 후 통증이 올라오면 무리하게 더하기보다 쉬면 다시 내려오는지를 확인하기. 환우가 힘들어 하시면 무리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의 힘주기나 발목 운동 같은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으로 대체하기. 핵심은 얼마나 했냐가 아니라 통증이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는 흐름을 만들고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발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무릎 환우는 걷는 중간보다 일어설 때, 첫 발을 디딜 때, 방향을 바꿀 때 무릎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 간병인의 역할은
환우를 끌어주는 게 아니라 무너질 조건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환우손이 난간, 보행기 같은 고정된 지지점을 잡았는지를 확인하고 바닥에 걸리는 물건이 없게 동선 비워주고 방향을 바꿀 때는 급하게 틀지 않도록 작게 천천히 돌 수 있게 옆에서 페이스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첫발이 불안할 때는 이동 거리를 늘리기보다 일어나기, 첫발, 방향 전환 이 세 순간만 더 천천히 가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재활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무릎 수술 후 회복에서 흔한 문제는 큰 사고가 아니라 통증 때문에 하루 이틀 재활이 끊기면서 무릎이 더 굽고 붓기가 남아 회복이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병인은 오늘 몇 분 했냐 보다 어제 하던 걸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환우가 오늘은 안 할래요 라고 힘들어할 때 과제를 전부 하게 하기보다 딱 한 구간만이라도 이어가기. 예를 들어 그럼 오늘은 일어나기까지만 해볼까요? 화장실까지만 한번 가볼까요? 하면 조금이라도 환우의 재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재활을 완벽하게 시킬 게 아니라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무릎은 오르내림이 있는 회복이지만 아래 변화는 흐름에서 벗어난 신호일 수 있어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미끄러짐, 주저앉음 등 낙상에 준하는 사고가 있었던 경우, 수술 부위가 갑자기 더 뜨겁고 빨개지면서 열이 동반되거나 진물이 들어 꺼지가 빠르게 젖는 경우, 하던 보행이 갑자기 무너져 첫 발부터 체중을 못 싣는 변화가 생기는 경우, 쉬어도 내려오던 통증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계속 유지되는 경우, 그리고 무릎 수술 환우도 회복 초기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혈전 위험이 있습니다. 한쪽 종아리나 허벅지만 유독 붓고 아프다면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무릎 수술 환우 간병에서 흐름을 바꾸는 세 순간, 붓기, 통증이 꺾이는 순간, 첫발이 무너지는 순간, 재활이 끊기는 순간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무릎 수술 환우의 간병인이 해주셔야 할 역할은 단순합니다. 통증이 올라가는 날에는 속도를 낮춰 흐름을 지키고 첫발이 흔들리는 날에는 지지점과 동선으로 무너짐을 막고 재활은 끊기지 않게 이어가도록 붙여주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간병인이 보셔야 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회복의 흐름이 어제보다 좋아지는지 이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 그것이 무릎 환우에게 가장 중요한 간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수술, 척추 시술 환우로 넘어가서 일어나기, 눕기, 자세 유지에서 간병인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신경 증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